안녕하십니까, 정동환입니다. 1988년 1월 18일 노태우 대통령 취임을 위한 취임준비위원회가 공식 발족됩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노태우 시대의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노태우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1988년은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는 해였고 경제적 상황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란 말이 나오던 바로 그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러나 한편으론 한국 경제의 위기설이 대두되던 때이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 정권을 인수하기 위한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988년 1월 19일 매일경제신문. 정치 분야 최병렬, 경제 분야 김종인, 외교 안보 분야 현홍주, 사회문화 분야 김중희, 일반 행정 이진, 총무 이전 강용식 의원 등 6개 분과위원들은 삼청동 금융단 연수원에 마련된 준비위원회 사무실에 입주, 정권 인수인계에 따른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주목되는 인물은 경제 분야를 맡고 있는 김종인 위원이었다. 김종인? 김종인이가 취임 준비위원회에 들어갔어? 그렇습니다, 카카. 하하, 김종인이가 들어갔어? 그 사람 원래 반재벌주의자 아니요? 반재벌주의자라고 하면 좀 과한 표현이시고, 재벌에게 쏠린 부의 편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하자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분입니다. 김종인이 아무리 그래도 그 재벌들이 별로 안 좋아할 낀데. 그로부터 며칠 뒤 전두환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를 만난다. 노 당선자. 예, 카카. 김종인이 취임준비위원회에 들어갔어? 예. 경제적인 식견이 탁월하고 특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제와 관련해서 제가 각별히 도움을 받은 인물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서 내 말. 응? 예. 나는 노 당선자가 누구를 취임준비위원으로 발탁하더라도 아무 상관하지 않아. 아니, 오히려 지지하지. 예, 카카. 그러나 노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어서 새 정권을 꾸리면 말이지. 동거는 몰라도 이 경제 정책만큼은 이번 정권에서 다져놓은 것들이 그대로 유지돼야겠다 싶다고나. 응? 카카. 우리 경제는 수년째 10여 % 이상씩 성장을 이어오고 있어. 흔히 세 마리 토끼라고 하는 성장, 물가, 국제수지 내 다 잡았다고. 왜 이 세 마리 토끼인 줄 알지? 생각 안 해봤습니다만. 토끼는 매우 빠른 짐승이야. 그 짐승을 맨손으로 잡는다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나. 그 어려운 걸 내가 맨손으로 다 잡은 기라고. 그래서 카카. 응. 제 육공화국의 핵심 가치는 뭐니 해도 민주화입니다. 제가 누구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충분히 타당한가 안 한가를 생각하고 결정을. 그래. 내 말 했잖아. 오해는 하지 말라고. 누굴 반대해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니라니까. 그럼 오해 안 하겠습니다. 카카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랬지.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사실 요즘 정치인들 간에 화두가 뭔지 아십니까? 청와대 회동을 마친 며칠 후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는 측근 정치인을 만나는데
뭔데? 나는 절대 오공 사람이 아니다. 내가 왜 오공 사람인가? 그래. 오공의 물방울이 튀었던 안 튀었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참. 그런 대통령하고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게 다 내가 말이지. 응? 민주주의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잖아. 그래서 대단하신 겁니다. 그 당선자님의 시대는 분명히 과거 정권들하고는 다를 겁니다. 그건 그런데 그 김종인 의원 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분만은 좀 전두환 대통령의 충고를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각하가 김종인이는 안 된다. 그렇게 특정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야.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김 의원을 청와대까지 데리고 가시는 문제는 좀 신중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지가 않습니다. 너무 강경하고 자기 주장 강하고 융화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 제6공화국은 민주적인 상황에서 해당 관료에게 자율권을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분이 만일 경제수석으로 간다고 치면 정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 융화될 수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분의 성격과 성향상 말입니다. 그런가? 또 대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인물이라는 것도 고려사항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친구가 어떤 경제적 비전을 갖고 있는지 아직 경험도 안 해봤잖아. 응? 그런 마당에 너무 예단하는 거 아닌가? 당선자님, 모두들 안 된다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김종인 의원의 경우는 각별히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그런가? 그랬습니다. 김종인 씨가 청와대로 들어가 노태우 대통령의 경제 참모가 되는 것은 이로부터 몇 년 뒤인 1990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초에는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건데 이에 대해 김종인 씨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새로운 핵심부의 거부권 행사 때문이었다. 자, 그런 한편 주식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소를 팔아 주식 투자를 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시 주식시장이 얼마나 달아오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보도가 있다. 1988년 2월 11일 동아일보. 연초일에 폭발한 증시는 시중에 많이 풀린 돈 탓이지만 지방의 주식 열풍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게 증권업계의 분석이다. 주식시장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채 주가가 오른다, 주식을 하면 돈을 번다는 분위기에 휩싸여 무작정 소를 팔고 어선을 처분, 증시로 뛰어드는 농어민들도 적지 않아 자칫 사회 문제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당시 경상북도 포항의 한 증권사 객장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 몇 명의 중년 여성들이 증권사를 찾아와서 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아유, 여러분들이 함께 오셨네요. 친구분들이세요? 같은 마을 사람들이라 예. 최근에 우리 동네 공장이 들어선다고 해가 땅값이 제법 올랐습니다. 아유, 모두들 그 땅 판 돈 좀 있어가 주식을 해보려고 하지. 예, 주식만 하면 목돈을 벌 수 있다 해서 왔는데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잠깐, 이게 우리 신우가 적어준 종목이라 예. 무조건 이 종목을 사면 돈을 번다 하던데 이거를 사면 돼요? 자, 여러분. 종목 상담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같은 분들이 워낙 많이 찾아와서 저희들이 따로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고객들에게 주식을 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만을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주식을 하면 돈을 잃을 수도 있다. 이 말이라 얘. 네, 그렇습니다. 아주 많이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공부를 하시고 냉정하게 종목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종목들은 무조건 번다 하던데. 원하는 종목이면 구입하시게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저희가 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는 겁니다. 그랬다. 이른바 묻지마 투자가 극성을 부리자 당시 이 증권회사는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을 들려주는 것은 삼가라는 지시를 내리기까지 했다. 계속해서 동아일보의 관련 기사. 마산의 증권회사 지점엔 김해, 의령, 창녕, 고성 등지의 농민들도 상당수 찾아오고 있는데 이들은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 가입한 뒤 공모주 청약에 나서는 것이 대부분인데 청약이 있는 날은 자전거 등을 나눠 타고 새벽부터 점포 앞에 와 기다린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당시는 소를 팔아서 주식에 투자할 정도로 주식시장에 회오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실 개인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인은 절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이 증시의 격언 아닙니까? 어쨌든 당시에는 하루 자고 일어나면 주식값이 오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주식 투자가 뭔지 잘 모르는 농부들까지 주식판에 뛰어들었습니다. 묻지마 투자였습니다. 거품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거품이 꺼지는 순간을 생각하면 아찔했습니다만 어쨌든 올림픽까지 그럭저럭 이어집니다. (1988년 1월) 말 미국은 한국을 GSP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GSP란 간단히 말해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와 공업화의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된 일종의 혜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또한 얼마 뒤 미국의 무역대표부는 한국이 담배와 관련해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는 미국 담배수출협회 제소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시장을 열기 위한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즈음 안녕하십니까, 김 의원. 어서 오세요. 대통령 취임 준비위에서 일하고 있던 김정희는 한 측근 인물을 만난다. 요즘 정신없이 바쁘시죠? 예. 이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 여건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더군요. 정권이 출범하면 그런 것들로 인한 공백이나 혼란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당선자께서 갖고 계시던 경제적 비전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보자고 하신 겁니까? 김 의원. 예. 요즘에 누가 청와대 들어가게 될 거라는 말들이 심심찮게 떠다니던데. 특별히 언질 받은 거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만. 그래요? 아직 없어요? 왜요? 이상하네. 거의 확정이 됐다는 말까지 나오던데. 카카. 김윤환 비서실장. 제5공화국 마지막 비서실장은 김윤환이었다. 김윤환은 이후 제6공화국에서 정무장관, 민정당 원내 총무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560을 모두 아우르는 인물이라는 얘기다. 노태우 당선자 쪽에서 내각의 윤곽이 대략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 예. 이현재 총리의 나은배 부총리, 401 재무, 안병화 상공, 윤건한 농림수산, 최동석 건설, 이봉서 동자, 오명 최신, 그리고 경제수석의 말입니다. 경제수석에는 박승 씨가 가게 될 모양입니다. 박승? 예.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그래요? 박승 씨가 노 당선자 쪽하고 친분이 있어요?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경제 쪽에 나하고 손발을 맞추었던 인물들이 몇몇 그대로 있구만. 네? 예.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